다음 주제는 여당 얘기입니다. 여당. 어제도 뭐 대선 주자들 바빴습니다. 오전에 뭐 협약식도 있었고요. 오후에는 또 TV 토론. MBN 주간으로 열린 TV 토론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죠. 우선 첫 번째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모습들인데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국정 능력 검증 안 됐지만 윤석열 야권 후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질문 중에 TV 토론 질문 중에 야권에서 야당에서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누구라고 이름을 쓰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모두 윤석열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추미애 등 나머지 후보 4명은요. 홍준표, 유승민 각각 2명씩 꼽았습니다. 어제 보면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홍준표,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는 유승민 이렇게 꼽기도 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윤석열 예비 후보를 꼽았는데 그 모습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대해야 할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예상하시는지. 물음표를 두 개를 물음표시군요. 붙였어요. 두 개나 쓰셨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지지도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정한 상징성이 있어서인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씨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경험의 범위입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반사체라고 할 수 있죠. 심판론에 올라탄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이제 국정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박찬환 교수님. 네. 두 후보가 윤석열 예비 후보를 야권 최종 후보로 꼽으면서 뭐 각자 이유를 설명했어요. 근데 박찬환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두 여당의 두 후보가 왜 윤석열 후보를 꼽았을까요? 지금 이제 그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예.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이 3강입니다. 아, 현재의 구도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대로 굳어지기를 바란다. 그렇죠. 원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위에 있어. 그런데 지금 나머지 후보들 보세요. 추미애 후보나 다른 사람들은 예. 뭐 홍준표, 유승민 다른 분을 예, 찍었습니다. 다른 분을 뽑았어요. 왜 찍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뀌기를 앞으로 원한다? 판이 바뀔 거다. 그런 의미가 판이 또 담겨 바뀌어야지 있군요. 자기도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판이 바뀌어서 자신이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후보와 아니다. 이거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후보가 나눠진 거군요. 그렇죠. 어제. 그것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주는 거는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지지율이 일단은 현재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것과 판이 예. 바뀌길 원하는 사람들은 바뀔 거다. 근데 우리만 바뀌냐? 저쪽도 바뀌고 우리도 바뀔 거다. 이렇게 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까 뭐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뭐 반사체 아니면 국정기록 없다 이런 거 들었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은 본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유지하기를 원하느냐 뭔가 확 바뀌길 원하냐 이게 속내가 들어있다는 거네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는 여당에 가장 앞서고 있는 2명의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딱 집었어요. 그럼 윤석열 예비 후보가 좀 만만하게 보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면 예. 상대방을 굉장히 가장 센 사람으로 상정하면 되거든요. 예전에 복싱 선수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챔피언보다 셀 수 있다. 저 챔피언은 지금 챔피언이지만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예. 해야지만이 자신의 브랜드가 더 올라가잖아요. 자신의 가치도 더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가장 센 상대를 오히려 매칭업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율 거의 이제 1위를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상황에서라도 윤석열 전 총장을 한번 언급하고 예. 나랑 붙으면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붙여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표심에 뭔가 호소할 수 있는 그 그렇죠. 기회가 된다는 거네요. 네, 저 센 사람이라도 나랑 붙으면 이기고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전 총장을 한 번 더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이낙연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라든지 다 한마디씩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악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또 저는 재밌게 봤던 것은 뭐냐면 이제 추미애랑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을 이야기를 했고요. 정세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정세균 전 총리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부드럽고 또 중도 지향적인 노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평가받죠. 예, 유승민 대표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비슷한 입지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김두관, 추미애 후보는 좀 거칠어요. 굉장히 거친 후보고 홍준표 후보 역시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보수 중에서도 조금 네,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그 거친 후보로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그래서 약간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제외하고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추미애 후보는 예. 가장 자신과 잘 어울리는 후보들을 매치업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각각의 야당의 후보가 누구인가 최종가 누군가를 전망해 주세요. 꼽았는데 알고 보면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지금요. 네, 그렇죠. 서로. 네, 그런 좀 재밌는 포인트도 제가 아무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이낙연 여기는 이제 지지율상으로 이제 앞서니까 여기는 성향상 좀 비슷한 상대 진영의 주자를 꼽았다. 뭐 이런 해석이시네요. 정근택 전 부대변인께서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예.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 아마 정세균, 박용진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꼽은 건 아마 이제 경제 대통령 이미지. 정세균 후보도 본인이 이제 회사에 경험이 다녔다. 그렇죠. 기업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박용진 후보도 뭐 재벌 계약이라든지 뭐 경제 이런 예.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킨 것 같고 홍준표 대표는 물론 이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PK나 TK의 어떤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경남지사도 했고 지금은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은 아마 그걸 좀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본인이 PK에서 지지율이 있다, 경쟁력이 경남 있다. 지역이라는 그런 어떤 그렇죠. 공통점이 좀 겹친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이런 뭐 같이 당대표도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만 예.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꼽은 거는 말씀들이 맞는데 제가 예. 보기엔 다른 면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더 오래 버텨줘라. 윤석열 예비 그렇죠. 후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도 보면 지지율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잘 안 떨어지네. 그 얘기를 국정 경험 했어요. 없어. 예.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을까? 수사밖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오래 버텨주면 국민의힘 지지 쉽게 얘기하면 주자들이 예. 오르진 못하거든요. 또 우리 관심도 못 받을 것이고 그런 면도 약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는 띄워주고 하나는 이제 뒤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마음은 오히려 좀 더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셨어요. 지금요. 상대 야권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를 꼽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갈래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지율상으로 앞서가는 여당의 두 후보가 야권의 주자를 향해서 어제는 약간 의견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요. 어제 TV토론에서는 내부를 향한 경쟁하고 있는 경선 후보를 향한 또 치열한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관련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팀 이렇게 외친 지 반나절 만에 이재명, 이낙연 TV토론에서 다시 충돌했다. 어제 충돌을 일으킨 지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 기사는 대표적으로 이 지점을 꼽았군요. 이낙연, 백제 발언 그거 지역주의에 상처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재명, 지역 망령 소환한 거 책임지셔야 돼요. 받아친 거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지점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요. 어제 협약식의 모습 그리고 TV토론에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은 모습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우리는 원팀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등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지원에 합의했다가 야당 측이 그걸 번복하니까 왜 여야 합의를
번복하느냐고 야당 측을 비판하셨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또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야당 측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뒤에 내년에 넘기는 것을 합의했는데 그것은 또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이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다. 그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게든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해야지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 지적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긴 한데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앞에 백제 호남이 나오고 지역적 확장력이 나오니까 이건 은연중에 호남 불가론, 특정 지역 불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앞서서 봤던 영상, 야권 얘기할 때는 표정들이 좀 밝았죠? 미소도 짓고 했는데 지금 보신 영상은요, 얼굴이 굉장히 굳었습니다. 뭔가가 감정적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TV 토론 내용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큰 제목은 뭐 비슷합니다. 뭐 백제 발언, 지역주의 부활 뭐 이렇게 해서 공방을 벌였다.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제목으로 있는데요. 어제 토론에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경선 과정에서 서운하게 한 후보 있냐?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 둘 다 있다라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럼 어제 이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O, 없다. X. 들어주시죠. 이재명 후보 있습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요. 있다. 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짐작하는 대로입니까에 웃음을 넘겼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떠오르실 것 같은데 각각 누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윤영걸 전 대표. 네. 원팀 각오를 했어요. 약속도 하고 서명도 하고 뭐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연속해서 보여드렸는데 감정적으로 좀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감정적으로 많이 빗나간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다. 둘 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데 예. 뭐 얘기 안 들어도 뻔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도 얘기가 할 때 굉장히 얼굴이 좀 굳어져 있고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에 바지 발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거울 보고 연습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화를 안 내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참는 모습이 보입니까? 참는 모습이 거의 그 입술을 부르르 떠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아주 미세하게 입술이 떨리더라고. 많이 참는구나. 뭐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대결은 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제 원팀 협약식을 했는데 어제 협약식이 앞으로 네거티브에 저는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 상황 쉽지 않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요새 전지현 나오는 드라마에 예. 그 생사초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 먹으면 죽은 사람이 살긴 사는데 좀비로 돼요. 네, 살거나 죽거나 생사초.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저 생사초만큼 저렇게 효험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낙연 1등 하다가 이재명 뒤집었는데 지금 다시 이낙연이 올라오잖아요. 예. 이러니까 누구든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이 좀 많지 않겠느냐 싶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하고의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어제 토론해 보니까 미래를 향한 비전이나 뭐 새로운 거가 없고 안에서 쪼마한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임기 말에 지지율이 56%였거든요. 근데 민주당 힐러리가 못하고 트럼프한테 갔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된다고 정권 재창출하는 거 아닌데 너무 좀 민주당이 좀 어제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예. 좀 수준이 좀 더 높이고 지금 정책 잘못한 것도 과감하게 좀 비판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눈치 보는 게 많은 게 어제 토론에서 좀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이 지금 당 대표도 말릴 수 없고 상대표도 비주류잖아요. 예. 그리고 당의 어른도 없어요. 이해찬 전 대표도 좀 이재명 라인에 가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 은퇴했고 하니까 당내 어른도 없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예. 앞으로 좀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토론에서 저는 이 정세균 후보가 조금 저는 딴 때보다 좀 재발견? 거기서 경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면서 거중 조정도 좀 하면서 많은데 예. 지지율이 굉장히 낮구나. 예. 네, 지금부터 뛰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어제 토론에서는 그중 저는 좀 점수를 매긴다면은 예. 정세균 후보한테 어제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 상황 만평으로도 다뤄지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써 있고 밑에가 팀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좀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을 좀 묘사한 것 같은데 뭐가 서로들 뭐 밀치고 여기 보면 발로 막 턱을 치는 그림도 있어요. 뭐 약간 뭔가 이렇게 몸싸움하는 분위기인데 아래 보면 원팀 써놓고 뭘 원자다. 그럼 먼 팀이네, 먼 팀. 만평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제 사실은 이낙연, 이재명 뭐 지지율상 앞서가는 두 후보에 좀 집중이 됐는데요. 다른 후보들 역시요. 두 후보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했어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언론은 그 이낙연 후보가 찬성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동아일보가 명시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진실은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지사가 단속 공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시는 걸 보면서 보릿고개 때 쌀 몇 대박 훔쳤다고 안전 그냥 이 육모방망이로 혼을 내는 그 사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 2테이블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한 규칙은 지켜야지 어렵다고 어기고 또 네, 어긴다고 봐주고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좀 공세적으로 어제 나온 모습이 있었어요. 정근택 전 부대변인. 네. 아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감정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만평처럼 먼 팀 될 겁니까? 아니면 먼 팀이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어제 오전에 8시에 원팀 회박식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어제는 그래도 좀 조용조용하게 가겠지. 이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바로. 예. 이 자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원팀 회박식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예상했죠. 그렇죠. 하루 정도는 참겠지. 그렇죠. 하루 정도 참고 특히 예. 이제 정책 공약, 정책 검증하자 그랬으니까 각자의 정책을 들고 나올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게 탄핵 문제랑 백제 얘기를 누가 하냐고 관심 있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다 그 얘기 나왔죠.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원팀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겼을 때 어떻게 징계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요 얘기가 있습니까? 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이랬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어기면.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신사협정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백제 발언 없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한 적이 작년 얘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23일 날 인터뷰가 나왔는데 예. 어제 그 토론회에서 백제 얘기한 적 없다 그랬고 또 오영훈 수석 대변인도 백제 발언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뭐 호남 불가론 이런 거보다 백제라는 그 단어 자체 그게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굉장히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자극을 했죠. 그렇죠. 그 표현이. 계속 언론들도 보면은 뭐 백제 예. 얘기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호남은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민주당 내에도 호남 없이 안 되지만 호남만으로 안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있었던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남만 갖고 좀 약하지 않아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백제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제 역사 논란 막 되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백제 발언이 없었다 이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그러면 이제 그분 두 분이서 대화를 한 거니까 예. 한 분은 이제 했다는 거고 한 분은 안 했다는 거 이걸 뭐 확인할 그러니까 방법이 작년에 지난해 이낙연 후보, 7월 이재명 30일 후보가 입니다. 이 예. 경기도청에서 만난 갔을 그 때, 예. 장면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예. 이제 백제 논란이 뜨거웠는데 그 발언 한 적 없다 그랬으니까 저도 약간 의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신 정구택 전 부대변인께서 그냥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 큰일이네. 약간 이런 말씀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아무튼 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루 정도는 참지 않겠는가 했는데 참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나왔습니다. 얘기들이요. 민감하고 상대방의 약점인 얘기들을 그냥 다 콕콕 찔러서 얘기했어요. 어제도요.